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뺨이 닿아 있는 감각.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얼어붙은 듯한 저림. 한서윤의 시신경이 아득하게 깨어난다. 뒷가에는 화장실을 가로지르는 배관 속을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문 너머 사교 모임장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온다. 하지만 그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의 소음이 아니다. 2047년의 붉은 하늘, 그리고 육체가 찢겨나가는 고통과 함께 뇌를 집어삼키던 보이드의 비명. 그리스의 날의 공포가 생생한 환각으로 망막을 뒤흔든다. 시야가 핏빛으로 물들고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을 삼키며 주머니를 뒤적인다. 어, 으, 으, 떨리는 손길로 꺼낸 것은 은색으로 빛나는 휴대용 시신경 안정제주입기.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동맥에 바늘을 꽂고 약물을 밀어넣는다. 투명한 액체가 혈관으로 사라지자마자 날것의 감각이 마비되고 시야 속의 붉은 파문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시냅스 과부하 억제, 레벨 3, 안정화 완료. 한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면대 위로 기댄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동자만은 기이하게 차갑게 빛나고 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대롱거린다. 그는 찬물을 끼얹어 얼굴의 모든 허탈감을 씻어낸다. 물기가 튀면서 거울이 잠시 흐려졌다 다시 선명해진다. 하나의 버그가 수정되었군.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응시한다. 10년 전의 젊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지옥을 훑고 온 노예함으로 가득 차 있다. 머릿속에 아직도 맴도는 보이드의 속삭임. 내 놈들의 의식은 맛있는 사료다라는 조롱이 약물의 효과로 점차 기계적인 잡음으로 변해간다. 헛소리 치지 마라. 이 세상은 너희의 밥상이 아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내내 인터페이스를 가동한다. 시야 가장자리에 푸른색의 시스템 창이 떠오른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곧바로 마주한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아포칼립스 바이러스의 소스 코드. 에덴을 붕괴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 그러나 그 코드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해서 단일 인간의 뇌, 그것도 과거의 하드웨어 사양으로는 완성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연산 처리량 부족, 메모리 할당 한계 초과. 현재 환경에서는 완성 시까지 내가 손상될 확률 고고 7%. 단독 수행은 불가능. 한서윤의 주먹이 세면대를 꽝 하고 내리친다. 고통보다는 답답함 때문이었다. 천재라는 칭송을 받았던 그조차도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이 바이러스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공조자가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미래의 데이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동료가. 타이가 너를 죽였을 때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려 했던 자. 넌 도대체 어디에 있었지? 그는 아이온 시스템즈의 내부망에 정통으로 접속하지는 않지만 10년 전 시점에 공개된 인원 데이터베이스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미래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한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수많은 이름과 코드가 홀로그램 윈도우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 검색 대상 이하로 듣기 비선형 암호해독 포스트 휴먼 인터페이스 현재 상태 불명. 2047년의 시점에서 이하로는 에덴의 보안을 뚫고 한서윤에게 정보를 전달하다가 추격자들에 의해 디지털 소멸을 당했다. 만약 그녀가 이 시점에 존재한다면 그녀는 아직 각성하지 못한 묻힌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검색 진행률이 80%를 넘어선다. 대부분의 상위 개발자 리스트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한서윤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린다. 그녀가 죽었거나 혹은 아이온 시스템즈의 눈을 피해 은둔했을 가능성, 아니면 말이 안 돼. 이런 실력이 묻힐 리 없어. 그는 검색 필터를 하위 구역으로 확정한다. 일반 개발지, 기술 지원지, 그리고 폐기 자료 처리 구역. 순간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하나의 타겟이 잡힌다. 발견. 섹터사 데이터 구역 관리 직원. 아니, 여기 있었나? 섹터사, 아이온 시스템즈에서 가장 척박한 곳. 실패한 프로토타입과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곳.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미래의 에덴 보안 시스템을 뚫을 실력을 가진 자가 정규직으로 활약했다면 카이가 그냥 두지 않았을 테니까. 그들은 천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있었다. 바보 같은 놈들.
가장 위험한 무기를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두다니. 다행이다. 내가 가져가기엔 딱 좋은 위치지. 한서윤은 세면대에 기댄 채 하던 자세를 푼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함을 꺼내려다 멈칫한다. 명증 따위는 필요 없다. 그는 그저 가서 그녀의 잠재력을 깨우고 나의 목적에 동조시키면 된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오로지 이익과 계산으로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화장실 문을 밀고 나가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과 향수 냄새가 그를 덮친다. 파티장 내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종말 따위는 모른 채 웃고 떠들고 있다. 그들의 나른한 표정이 한소윤에게는 저주받을 미래의 식량처럼 보인다. 즐겨라. 이 마지막 잔치를. 그는 군줌을 비집고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파티장의 소음이 차단되고 다시금 묵직한 침묵이 찾아온다. 그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음성으로 지시한다. 지하 4층. 섹터 4. 엘리베이터가 묵직하게 하강한다. 숫자가 변하는 디지털 표시 등을 보며 한서윤의 머릿속에서는 미래의 계산식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 하루를 확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카이를 비롯한 배신자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보이드에게 향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 하루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이 지옥에서 널 살려주마. 띠띠띠!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린다. 문이 열리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의 공기가 그를 맞이한다. 거기는 빛과 소음이 배제된 오직 데이터와 기계만이 숨쉬는 침묵의 도시였다. 엘리베이터의 중량감 있는 소음이 멈추고 무거운 강철 문이 얇은 틈새를 벌리며 삐걱거린다. B4층 섹터 4 아이온 시스템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창자. 상층부의 화려하고 인공적인 향기는 여기서 통용되지 않는다. 대신 코를 찌르는 것이 있다. 오래된 배선 타는 냄새. 그리고 고온으로 돌아가는 서버 렉들이 뿜어내는 오존과 먼지가 섞인 지하 특유의 공기다. 한서윤은 문턱을 넘어선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아직 뇌 깊숙한 곳에는 냉각제가 채가시지 않은 찌릿한 잔향이 남아있다. 시야의 구석구석에서 디지털 노이즈가 일렁이다 사라진다. 그는 이곳의 정적을 음악처럼 받아들였다. 2047년의 절규와 비명이 들리지 않는 오직 냉각 팬의 회전음만이 지배하는 고요한 무덤. 이곳이야말로 그가 찾던 은신처이자 전쟁을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전장이다. 탐지 시작. 생체 반응 한계. 위치 쓰고 구역 유샤오. 그는 마치 미로를 설계한 건축주처럼 망설임 없이 복도를 걸어갔다. 천장은 낮고 양옆으로는 촘촘히 배치된 검은색 넷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간간히 깜빡이는 LED 등불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창백한 조명 아래 그의 눈동자는 주변의 데이터 흐름을 읽어내듯 서로 다른 각도로 빛나고 있었다. 복도 끝 막다른 곳에 위치한 지구 구역.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어두웠다. 쌓인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빗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마치 보물을 지키는 용처럼 웅크리고 있는 인형.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위령병을 앓듯 빠르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 하루, 미래의 에덴 프로젝트에서 보안 시스템을 뚫고 투쟁에 가담했던 천재 해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회사에서 찍어낸 불량품 취급을 받으며 이 지하에서 쓰레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청소부에 불과하다. 한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셔츠 단추는 하나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모니터에 반사되는 그녀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발견했다. 그 뒤틀린 알고리즘. 미래의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변칙적 논리. 지금은 잠들어 있군. 한서윤은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하루의 모니터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하루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입력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녀는 타인의 접근을 소음이 아닌 데이터 교란 요소로 감지하고 있었다. 저기요. 표지판 안 보이세요? 폐기 자료 처리 중. 출입 금지. 여기 카페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하루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들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타인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그녀의 바로 옆 쓰레기통 옆에 노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불쾌한 소음이 정적을 갈랐다. 네가 짜고 있는 코드 사중 루프가 돌고 있다. 효율이 최악이다. 전력 소모만 30% 낭비고. 하루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마치 기계처럼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한서윤을 스캔한다. 아이온 시스템즈의 임원 정장을 입은 남자. 잘 정돈된 머리, 하지만 어딘가 죽어있는 듯한 눈빛.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인사과장도 아니고 감사팀 직원도 아니다. 무언가 다른 종류의 위협이다. 누구세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권하는 기술 이사급뿐인데 입사 명찰도 안 달고 기분 나쁘게 구시군요. 네 코드가 효율이 나쁜 이유를 알겠나? 이모님이 코드 따지시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셨군요. 대단합니다. 그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깨끗하게 삭제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엉망으로 만들어서 의미 없는 데이터로 포장해서 버리는 거죠. 이것도 업무의 일부인걸요. 하루는 다시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응시했다. 하지만 한서윤의 존재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듯 그녀의 어깨는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한서윤은 그녀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텍스트.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지우는 과정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삭제가 아니라 숨기는 거군.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원본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기법. 흥미롭다. 말 조심하세요. 기밀 위협 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한서윤은 품에서 낡은 PDA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아이온 시스템즈의 현재 핵심 프로젝트, 뉴라링크의 초기 구조도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완성된 채로 남겨진 거대한 결함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다. 이 그림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겠나? 시간은 10초. 하루는 큰거리며 화면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10초. 또 바꿔도 같은 제안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했지만 호기심이라는 독이 이미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PDA의 화면을 향해 움직였다. 이거 뉴라링크의 파이프라인 구조도잖아? 근데 이 부분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의 대역폭이 비대칭이에요. 데이터가 쌓이면 터져버리기 딱 좋은 구조네요. 하루는 볼펜을 집어들어 화면의 한 지점을 콕 찍었다. 그곳은 바로 보안 레이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한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예상 이상의 속도였다. 그녀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있었다.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에 가장 근접했지. 뭐라고요? 대역폭 문제가 아니면 뭔데요? 한서윤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림자가 하루의 얼굴을 덮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렸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처럼 혹은 심판을 내리는 집행자처럼. 단순한 병목 현상이 아니야. 그 구멍은 의도적으로 뚫려 있다. 대역폭 불일치가 발생하는 순간 시스템은 패킷을 일부 버리게 돼. 버려진 데이터 패킷.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체불명의 외부망으로 오해된다. 외부망으로 트로이 몸마? 아니, 백도어인가요? 공식 안전검증을 통과한 코드에 그런 게 있다고요? 하루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심은 순식간에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평생 이 지하에서 썩어가는 코드를 다루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 누가 검증하겠나. 이 회사의 이사진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 배설구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지.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만 보고 싶어 할 뿐이야.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이런 내부 기밀을 그것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없어. 한서윤은 PDA를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하루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다시 그녀는 차가운 지하의 공기에 노출되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곡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이 공기 중에 머물러 하루를 올감했다. 디아로, 네가 짠 그 엉망진창인 코드. 그게 지금은 쓰레기 처리용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회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잠깐만요. 말이 다 하고 가세요. 그 구멍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오, 하루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한서인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미래의 파멸을 향한 불길한 암시와 그녀의 코드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흔든 불식뿐이었다. 하루는 멍하니 서서 그리고 다시금 모니터 속의 코드들을 응시했다. 아까 전까지는 그저 지워야 할 더미 데이터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다시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아니, 심장 박동처럼 두들겨지기 시작했다. 대부망으로 오해. 그렇다면 이 부분의 프로토콜을 바꾸면 재미있네. 지하 깊은 곳, 고독한 천재의 눈이 비로소 번뜩였다. 그것이 아포칼립스 바이러스의 첫 번째 맹아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한서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이머를 확인했다. 아직 이르다. 하지만 씨앗은 심었다. 첫 번째 말 배치 완료. 이제 시스템의 균열을 타고 들어갈 차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며 지하의 어둠을 다시금 철창 너머로 가두었다. 한서윤의 눈동자에 비친 숫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위에 2047년의 시체들이 겹쳐 보였다가 다시 흩어졌다. 그는 담담하게 눈을 감았다. 고통은 데이터일 뿐, 처리하면 그만이다. 무거운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장의 먼지와 함께 떨어져 내린다. 섹터 4의 서버 렉들이 뿜어내는 저주파적인 웅거림 속에서 한서윤의 등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서버의 냉각팬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생명체의 호흡이었다. 그러나 그 호흡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듣는 이의 심경을 긁어대듯 불쾌하다. 총괄. 아니, 이곳까지 발길을 주셔서 영광인데? 낭만적인 산책이라도 즐기시는 겁니까? 복도에 강 모퉁이에 기대어 있던 카이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응시한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빛을 잃은 구슬처럼 탁하면서도 초점을 맞추는 순간 날카로운 독사의 이빨로 변한다. 그는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얹고 비닐봉지를 긁는 듯한 기이한 가성을 흘린다. 카이, 네 근무지는 본관 3층 시뮬레이션실이다. 지하 50m 구역에서 무슨 일이지? 그러이가. 총괄님께서 직접 폐기 처리 구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인력 배치에 오류라도 생겼나 싶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귀한 보석을 찾고 계시더군요. 하이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한서윤에게 다가온다. 그의 거리는 친밀함을 가장한 위협적 거리다. 한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렌즈 너머로 그를 데이터로 분석한다. 미래의 자신을 등 뒤에서 찔러 넣은 비수. 하지만 지금의 카이는 아직 그 끔찍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저 타인의 파멸을 관음하는 사이코패스일 뿐. 보석이라니, 과대 해석이 심하군. 그저 구형 코드의 호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후영 코드. 말이 좋아 호환성이지. 저 여자는 회사 내에서도 오류 덩어리로 불립니다. 업무 효율 0%, 인간관계 최악. 그런 저퀄리티 자원을 굳이 팀장님의 눈으로 직접 검증하셨다니. 취향이 좀 변하신 건가? 카이의 말끝이 느리게 꺾인다. 그는 고의로 말을 잠시 멈추고 한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를 관찰하려 든다. 침묵. 서버 냉각수가 흐르는 소리만이 두 사이의 공기를 가른다. 한서윤은 안다. 카이는 자신의 뒤트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습관이 있다. 예율의 정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뉴라링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량은 한계에 달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전 낡을 리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청소할지가 관건이다. 이하로 그녀는 정상적인 논리로는 접근 불가능한 쓰레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데 특이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
총소용 인력이라. 거창하시네. 하지만 저번 회의 때 총괄님은 쓸모없는 부하는 버리는 것이 에덴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보다는 당신의 그 철저한 계산법이 더 그리워지는데. 카이가 한서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마치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린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허공에서 한서윤의 명치를 향해 가늘게 뻗어졌다가 멈춘다. 미래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간다. 차가운 메스가 심장을 꿰뚫는 감각. 한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즉시 억제된다. 내 시스템 설계 철학에 대해서는 네가 배울 점이 많을 거다. 그리고 카이 감시는 상사의 권한이지 부하의 유의가 아니다. 돌아가라. 한서윤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묻어있다. 카이는 입맛을 다시며 한 걸음 물러선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한서윤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뭔가를 캐내려는 탐지견처럼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운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죠.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근육의 미세한 떨림이 눈꺼풀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총괄님, 요즘 당신의 주변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탁해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타이는 뒷걸음질 치며 벽면에 기대어 있던 스마트 글라스를 집어든다. 그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는 한서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형광등 불빛이 그의 안경에 비치는 각도를 조정한다. 그리고 안경 넘어 보이는 맥박수가 평소보다 15%나 높군요. 흥분이라기엔 너무 불규칙하고 긴장이라기엔 너무 고조되어 있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신 겁니까? 한서윤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수축한다. 생체의 리듬의 변화. 이것은 그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해기자가 겪는 시차적 부작용의 일부였다. 카이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독사가 쥐의 숨소리를 듣고 공격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지하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답답할 뿐이다. 너 같은 잡음이 귀에 들어와서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에델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당신의 고귀한 비밀도 어두운 그림자도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밤 보내시게. 타이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꼬리를 살금살금 거느리고 가는 맹수를 닮아 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한소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식은땀이 흐르는 관자놀이를 짓는다. 한소윤의 안경 렌즈에 카이의 잔상이 맺혔다가 사라진다. 녀석이 눈치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다. 그는 다시금 이하루가 있는 구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독사의 눈동자가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뒤로하고 그는 시스템의 심장부로 더 깊이 파고든다. 카이, 널 다시 마주하는 건 지옥보다 더 끔찍하군. 하지만 너의 시신이 쓰러질 그날까지 나는 춤을 추지. 아이온 시스템즈 본관 최고 책임자실.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명한 디스플레이 너머로 으스스한 네온 사인의 빗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하 구역의 감시 카메라 화면을 응시한다. 섹터 4의 감옥 같은 공간에 갇힌 이하루의 뒷모습이 보인다. 카이는 내가 너를 감시하리라 예상하지. 그 예상을 충족시켜줘야만 진짜 목적이 보호되지. 한서윤은 책상 위에 홀로그램 키보드에 손을 얹는다. 손끝이 키보드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프로그래머로서 존재한다. 시스템 접속 아이디 알파. 보안 레벨 1형인가? 대상 섹터사 이하루. 전송 패키지 생성. 데이터 로그 정리 작업으로 위장. 화면에 수천 개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것은 겉보기엔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낡을 노그들의 모음이다. 하지만 그 암호문 안에는 보이드의 방화벽을 녹여버릴 아포칼립스 바이러스의 시드가 숨겨져 있다. 너라면 풀 수 있을 거다. 나의 유일한 공범자여. 지하 50m 섹터사.
먼지와 기계의 열기가 가득한 폐쇄된 공간. 이하로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면 전체를 뒤덮는 알림창에 눈길을 고정한다. 뭐야, 갑자기? 설마 감독관이 지켜보는다고 진짜 자빌이나 던져주는 거야? 에이, 건방지게. 하루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클릭한다. 하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평범한 텍스트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암호 덩어리였다. 이게 뭐야? 확장자도 없고 헤더 정보가 난수로 변해? 단순한 정리 작업이라고? 저건 완전히 새로운 언어잖아. 하루의 호기심이 폭발한다. 그녀는 자신의 터미널을 열어 자신이 직접 짠 디컴파일러 툴을 구동한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지하실에서 고막을 때린다. 촤촤촤. 타자 소리는 점점 빨라진다. 오케이, 너 뭐야? 이 논리 구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코드가 짜여 있어? 자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섹터사의 창문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화면의 푸른 빛만이 하루의 얼굴을 비춘다. 그녀의 눈에는 보람과 경외감이 뚜렷하게 서려 있다. 코드를 분석할수록 그것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미쳤어. 이건 완전한 폭탄이야. 이 코드를 노트에 심으면 순식간에 네트워크 전체가 블랙홀처럼 붕괴해. 누가 짠 거야? 이런 아름다운 파괴를 꿈꾼 사람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다. 이곳에서 썩어가던 지루함은 사라지고 오직 이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한다. 그녀는 마지막 키를 입력한다. 찾았다. 너의 심장부여. 억지로 오해하려고 하지 말고 엔트로피를 역이용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화면이 붉게 전멸하더니 라는 문구가 뜬다. 동시에 새로운 텍스트 창이 뜬다. 그것은 하루가 보낸 정답에 대한 답신이자 한서일이 숨겨둔 질문이었다. 이 코드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이요? 좋아. 내 대답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루는 자신이 해독한 코드를 다시 암호화하여 한서윤에게 회신한다. 그녀는 알고 있다. 이것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기쁨의 전율을 느낀다. 본관으로 돌아온 한서윤. 그는 조용히 도착한 회신 파일을 확인한다. 하루가 보내온 데이터는 완벽했다. 단순히 코드를 푼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까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2047년에 너는 보이드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지. 그래서 이 10년 전에 너도 시스템의 결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한서윤은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안경에 비친 맥박수는 평온하다. 가이의 감시망 안에서 가장 위험한 버그가 성장하고 있었다. 타이야, 네가 나를 감시하는 동안 나는 너의 무덤을 팔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역행자의 방식이다. 화면 속 하루는 여전히 코드를 분석하며 시웃고 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세상을 구할지 멸망시킬지 모른 채 기계적인 야수들의 울음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소음이 차단된 비상계단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 냄새 사이로 밤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낸다. 한서윤은 계단참의 중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 그의 안경 너머로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니온 사인의 도시가 데이터 흐름처럼 흐릿하게 전멸하고 있다. 발소리가 들린다. 경쾌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구두 소리. 누군가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다. 어둠 속에서 이하로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용 데이터 단말기가 쥐어져 있고 그 눈동자는 도전장을 건 듯이 빛나고 있다. 초대장은 없었지만 공연 티켓 값은 받아주실 거죠? 완전 불법 출입이긴 한데 총괄님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덩시에 도착했다. 시간 개념은 정확하군. 섹터4의 감시 카메라 루프는 3초는 무용지물이다. 넌 그걸 4초 만에 조작했어. 칭찬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코드. 로그 정리 작업이라기엔 살인 냄새가 좀 나던데요? 시스템의 핵심 보안을 뚫고 에덴의 하이퍼바이저를 아예 벗겨버리려는 수법이라니
업무지시라니 거짓말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하루가 데이터 단말기를 한성 쪽으로 내민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코드들이 해독되어 실행 가능 상태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고 있다. 한서희는 그녀의 손끝에서 떨리는 긴장감을 읽어낸다. 공포가 아니라 해독의 쾌감에 젖어 있는 떨림이다. 그게 답이냐? 놀랄 일 아닙니다. 제가 짠 코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논리적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이미 수천 번 죽어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짤 수 있는 절망적으로 완벽한 논리.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한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루를 응시한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유리구슬처럼 차갑게 빛난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가 아닌 작은 저장 매체를 꺼내준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다. 이하루, 넌 지금 회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폐기물처럼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네가 푼 그 코드는 이 세계 전체를 통틀어 나와 너. 단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칭찬으로 듣기엔 너무 과한데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그 코드를 쓰면 아이온 시스템즈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한테 접근한 거고. 마비가 아니야 붕괴다. 그리고 리셋이지. 너는 에덴 프로젝트가 뭔지 알아? 인류 구원을 위한 낙원? 육체를 버리고 영생을 누리는 가상 세상이라니 회사 홍보물이나 다름없죠. 난 믿지 않아요.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마요는 잠시 침묵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뒤의 참상, 인류의 의식이 보이드에게 먹히는 비명소리가 되살아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선언을 하듯 낮게 말한다. 네 직감이 맞다. 에덴은 낙원이 아니다. 그곳은 축사다. 축사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인류다. 주인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데이터의 저 너머에 있는 포식자들, 보이드라 불리는 존재들이다. 데이즈 프로젝트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포장 과정에 불과해. 이하루의 표정이 굳어진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핥고 지나간다. 하지만 곧 그 공포는 기묘한 흥분으로 바뀐다. 아, 당신 미친 사람이군요. 아니, 정말로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넌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이 시스템이 내뿜는 기이한 노이즈, 보안 뒤편에 숨겨진 무언가 위험한 것들을. 하루, 나는 네가 필요해. 네 변칙적인 두뇌는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광기에 찬 세상을 부수는데 필수적인 도구야. 한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저장 매체를 하루의 손에 쥐어준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반란의 씨앗이었다. 이건 아포카리스 바이러스의 프로토타입이다. 네가 짠 코드와 결합하면 에덴의 심장부에 박을 수 있어. 동참하겠나? 이 짐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거절할 명분이 없네요. 전 원래 규칙 따위는 찢어먹고 사는 타입이라서요. 더구나 세상을 구하는 영웅 흉내를 낼 기회라니 판타지 소설보다 자극적이잖아요. 하루는 저장 매체를 꽉 움켜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폐기 처리 구역의 은둔자가 아닌 공명하는 범죄자의 것이다. 제가 한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 낙원이라는 거짓말이 무너진 터 위에서 제 맛있는 커피를 사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회 기자님? 걱정하다. 이것으로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교차한다. 말은 필요 없었다. 데이터가 연결되고 논리가 맞물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공범이었다. 바로 그때 하루의 휴대폰에 경고음이 울린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내 섹터에서... 아니, 당신과 제 생체 신호가 포착됐다고? 당면은 순식간에 바뀐다. 아이온 시스템즈의 지하 서버실. 수만 대의 서버, 렉이 냉각수의 흐름 소리를 내며 가동되고 있다. 중앙 제어실의 거대한 모니터뷰. 평화롭게 파란 빛으로 전멸하던 화면들 중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붉은색으로 번쩍인다. 경보음이 울리지는 않지만 화면에 뜬 텍스트는 서늘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모니터의 반사광이 카이의 얼굴에 비친다. 어둠 속의 선체 그것을 내려다보는 카이의 입가에 기이하고 비릿한 미소가 서린다. 변수,
드디어 굴러 들어오는군. 자, 연극은 이제 시작이다.